안녕. 옆에 있던 시추님은 한없이 우셨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빌 머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역시 고스트버스터즈는 장비빨이죠.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입니다. 스포일러스입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보고 왔습니다. 먼저 극장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좋은 이야기들 한번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스트버스터즈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84년작이 있었고 1편, 그리고 2편인 89년작이 있었는데 요거의 정식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3편은 계속해서 제작이 되려고 했으나 계속 무산되었었고 2016년도에 나왔던 여성판 고스트버스터즈가 있었죠. 요거는 제끼는 걸로 없었던 작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스트버스터즈 1편, 2편 요 작품들을 이반 라이트먼이라는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이반 라이트먼 감독님이 이번에 복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제이슨 라이트먼이 감독을 맡았죠. 주노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주노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님이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고스트버스터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또 재밌죠. 자, 세 번째, 고스트버스터즈 1편과 2편의 각본을 댄 에크로이드와 해롤드 레미스가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감독을 맡은 제이슨 라이트먼이 각본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조금은 덜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빌 머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번에 광고를 넣어야 됐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빌 머레이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댄 에크로이드, 어니 허드슨, 시고니 위버, 애니 파치가 복귀를 합니다. 1편에 나왔던 인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요. 이곤 역할을 맡은 해롤드 레미스는 아까 각본에서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진 이유가 있죠. 이제 세상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고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릭 모라니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배우가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참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이 작품에 복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았던 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나 원래 멤버들이 복귀했다는 점이죠. 피터, 레이, 윈스턴, 그리고 이곤까지 이제는 못 볼 것만 같았던 그 조합이 이번에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스럽죠. 고스트버스터즈 팬이라면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그림이 나왔다, 진작 나왔어야 됐다. 이게 30년 만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전에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은 이제 나이든 모습들로 나오긴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감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빌 머레이가 개그를 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곤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늙기 전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곤 스팽글러가 이번에 나오게 되지요.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프닝에서는 얼굴이 가려진 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도 사실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아예 얼굴이 나오게 되죠. 예전 모습에서 조금 나이 든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모습 반가웠고 옆에 있던 시추님은 한없이 우셨습니다. 1편과 2편을 보고 가지 않았고 예전에 본 그 기억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주르륵. 제가 못 봤지만 다른 관객분들도 상당히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성 돋게 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정면을 바라보는 그 이곤의 모습이 뭔가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팬들을 만족시켰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향수를 느끼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만족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점이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장비죠, 장비. 역시 고스트버스터즈는 장비빨이죠. 액토 1이라고 하죠. 예고편에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다들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주하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 초반 오프닝에서 그 카체이싱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등에 매는 프로톤팩이라고 부르죠. 프로톤팩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질감이 이번에는 좀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쇠로 만들어진 것과 크기와 달린 그런 조합들이 예전 비디오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큰 화면에서 또 선명한 화질로 보다 보니까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아, 저런 질감으로 돼 있고 저런 무게감이 날 것 같고 저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번 편에서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또 반가웠고, 그리고 이제 고스트 트랩이라고 불리는 그 트랩도 나오죠. 아, 저는 잊고 있었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존재가 딱 나옴으로써 그래, 이런 게 있었지, 그렇게 가두는 거였지, 이런 거를 또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PKE 계측기라고 불리는 계측기도 나오죠. 소파 밑에 들어가 있던 괴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이게 실제로도 있더라고요. 요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게 만들어졌는데 아마 여기서 본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수트 착 있을 때 참 멋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미국에 한번 가면은 저걸 사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나오고 추억의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 팬들에게 만족스러운 부분들이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피비라는 캐릭터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죠. 맥키네 그레이스가 이번에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맥키네 그레이스는 제가 많이 봐왔던 인물이었어요. 아이토니아에서도 봤었고 캡틴 마블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에나벨 지브로에서도 제가 봤던 인물이었는데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매칭을 못했어요. 처음에 너무나도 이곤과 닮아 있었죠. 되게 천재인데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개그도 이상한 개그를 치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왔는데, 피비가 유령한테 공격할 때, 가두려고 할 때 이곤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그 쏘는 모습만 봐도 뭔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무 닮아 있어서. 거기다가 손녀 역할로 나와가지고 싱크로율이 대단했다. 좀 혼자 캐리한 느낌도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좀 입체적인 캐릭터로 보였고, 다른 캐릭터들보다 훨씬 더 극을 끌어가는 힘이 컸고 가장 튀었던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PB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나.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교체도 완벽하게 해냈다.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던 어떤 세대 교체 부분이었는데, 연착륙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벽이 높아져 있단 말이죠. 90년대 저처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10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장비 소개, 캐릭터 소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예전 시리즈를 리부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번에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는 그런 부분에서 잘 이어붙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았다고 하는 캐릭터 피비를 받쳐주는 인물들이 거의 없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엉뚱한 캐릭터를 좀 살려주려면은 주위에서도 이 캐릭터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좀 밋밋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서사가 많이 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장치 정도로만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캐릭터들이 고스트버스터즈 리부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캐릭터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들의 서사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성장 과정이 더 극적으로 좀 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밋밋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빠 역을 맡은 핀 울프하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살려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앤트맨으로 익숙해져 있는 폴 러드, 개그 포지션이라면은 개그를 더 치던가, 선생님 역할을 하려면 선생님 역할을 더 하든가,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느낌? 어정쩡한 느낌이 듭니다. 앤트맨 배우를 데려다 놓고 이 정도는 조금 아쉽지 않나. 포스터에도 정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주인공처럼 보여줬는데, 만약에 포지션이 릭 모라니스의 포지션이었다면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엄마 역할이 사실 이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감독도 아버지가 고스트버스터즈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테마적으로 딸과 엄마의 그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이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캐릭터가 좀 많이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엄마도 아버지를 계속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도 좀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리고 딸과 그의 또 딸,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살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온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포인트가 빡 있고요. 그 앞에 한 1시간 반? 1시간 45분 정도는 정말 루즈하고 지루해요. 아까 말했던 연착륙, 고스트버스터즈 1, 2편과 이번 라이즈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1시간 45분 정도를 거의 연결시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를 참지 못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루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환기를 좀 시켜주긴 하지만 참기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렇게 본 영화가 있었죠. 베놈2가 있었습니다. 베놈2도 쿠키 보려고 영화 보러 갔냐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쿠키와 이곤을 보기 위해서 뭔가 달려온 듯한 느낌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한 편으로서의 완성도는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시리즈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편과 이후편을 잇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마블에서도 그렇고 좀 장점이자 단점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리즈를 잇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편으로서의 역할은 좀 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의 찐 팬들 중에서도 코미디에 대한 부분에 갈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안 됐다. 고스트버스터즈는 코미디 장르의 어떤 명작으로 남아있는 작품이에요.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SNL 출신으로서 한 명 한 명의 그 코미디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단 말이죠. 이 캐릭터들이 모이면서 개그를 펼치고 또 혼자서도 개그를 펼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같은 경우는 코미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전 작품에서는 뉴욕에서 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 향수를 느끼긴 하지만 따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의 또 향수를 못 불러 일으켰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스트버스터즈의 예전 멤버들이 나왔던 부분에서 엄청난 향수를 느꼈거든요. 그 4명이서 개그를 펼치고 대사를 뱉고 막 쉼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향수가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스트버스터즈는 뉴욕에서 펼쳐지는 이 4명의 이야기일 텐데 전혀 다른 인물들로 그려져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새로운 배경, 새로운 캐릭터를 내세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전에는 고스트버스터즈가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픽, 캐릭터들, 개그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서갔다. 야, 어떻게 저렇게 유령들이 떠있지? 사물들을 이렇게 통과를 하지? 그때만 해도 84년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단 말이죠. 그때는 CG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구현해내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CG가 너무 만연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빔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간에 이제는 그게 당연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스트버스터즈는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CG 특히나 특수효과 부분에서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이 좀 갑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가겠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어떤 블록버스터의 느낌은 받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작품에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쿠키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회사를 차릴 걸로 보여져요. 그 회사도 예전 모습이잖아요. 좀 더 획기적이려면 최신 소방서를 개량한 모습들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액터 1을 요번에 나오게 했으니까 뭐 소방차를 개량한다든지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선한 모습들을.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어느 팬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어느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추억거리를 좀 내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쉬움 쪽에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장르적으로 좀 더 딥다크하거나 장르적으로 변형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추님은 별점 몇 점 줄래요? 저도 2.5점이야. 재밌다 쓰면서. 마지막에 울긴 했는데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맞죠?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있고요. 이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봐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을 지켜주세요. 많이들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